빠라빠빠빰.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되게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해킹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는 일단 좀 뒷전으로 하고, 왜냐면 할 얘기가 좀 따로 또 이야기를 할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저번 분기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바이포트하고 마켓플레이스, 솔직히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클로즈 베타를 열면서 대충 이제 어떤 디자인을 갖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그려질지에 대해서는 일단 발표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홀더분들이라면은 빨리 쏘고 싶으니까,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텐데, 어쨌든 나온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좀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맥도날드에서 이제 일을 하시느라 좀 시간도 없으시고 바쁘실 텐데, 일하시면서 감자튀김도 많이 이렇게 드시고 많이 좀 물리셨겠지만은 이 시간을 좀 잘 버텨가지고 비트코인 시장이나 전반적인 경제 시장이 좀 좋아져서 바이프로스트 거기에 맞춰서 좋은 호재와 함께 많은 이들에게 좀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저는 정말로 아쉬워요. 그래서 게임이 종료가 됐다고 해도 게임을 계속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서머너 게임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고, 남은 그 이제 민팅 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 민팅한 값 이상으로 그 개수를 돌려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받았고요. 근데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아쉽습니다. 서머너는 차라리 바이프로스트하고 협업을 끊고 명백은 유지를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도 여기 보면은 이제 보팅에 서스테인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서비스 종료 반대를 눌렀어요. 그건 좀 애정이 있어가지고 나름 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바익남이나 이게 따로 이제 영상을 좀 만들어가지고 서머너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 지지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환매 청구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쉬워요. 이게 서버너가 조금만 더 길게 유지가 됐었다면은 뭔가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분명히 하거든요. 파이랩 측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진척이 안 되었고 약속이 좀 깨지고 버그도 많고 시장 상황도 솔직히 좀 안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고 시기를 좀 잘못 타고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서머너가 나왔을 때 민팅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냥 응원만 한 생각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었고 강화하는 맛도 있었고 제 스쿼드를 키우는 그런 분명히 재미가 있었거든요. 저는 또 홀더다 보니까 채굴을 하는데 뭐 나쁘지 않은 입장이었고, 내친 김에 이제 8챕터까지 이제 깰라고 했었는데 좀 무산된 게 되게 아쉽습니다. 시간을 그만큼 할애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SUT는 이렇게 끝났고, 여기에 참여하셨던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 서머너가 바이프로스트하고는 이제 관계가 끝났고 서비스도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작품들을 좀 만나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서머너는 앞으로 이제 언급할 이유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부활한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서비스가 종료됐고 끝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반박되는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 와서 침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뒷북이 아닌가. 왜냐면 코로나 이후에서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할 때 굉장히 지금 크게 낙폭이 엄청 크거든요. 폭이 IT 버블 이후로, IMF 이후로 엄청난 낙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가 달라서 그것을 낙폭을 제대로 계산을 한다면은 또 어쨌든 그냥 가시적으로 봤었을 때 상당히 큰 낙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침체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경제학자랑 인플루언서들이나 소셜미디어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안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보고서라든지 이제 또 자료들을 좀 진중하게 보다 보면은 이 경기 침체는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보다 정말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도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많이 떨어져 가고 있고요. 예. 야금야금 떨어지는 게 되게 좀 얄밉더라고요. 시장이 좀 회복이 돼야 다른 코인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쪽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근데 동의해요. 앞으로 더 안 좋아져 봐야 여기서 뭐 1000만원대? 진짜 안 좋아지면은 비트코인이 100만원대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트코인도 거기에 맞게끔 정말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저는 일단 이미 많이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전량 매도를 할 수 있는 자신은 없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신 분의 이야기가 맞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 아베 총리가 이제 암살을 당해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게 좀 되게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제 암살을 당한다라는 게 2022년도에는 좀 일어나기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나마 21세기에 있을 법한 일을 따지자면은 김정은의 사촌형이었나요? 예. 그분이 암살을 당했던 거는 독재 국가고 그리고 3대째 그 악습이 있다 보니까 그럴 만도 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무리 이게 시대가 시대라고 하지만 선진국 중에 하나인 일본에서 이렇게 암살을 그 백주대낮에 당했던 것은 안타깝기도 하고요. 암살보험 이야기는 이제 종교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일본이 경기가 좀 침체가 되었고 정치 구조도 워낙에 좀 딱딱한 부분이 있잖아요. 일본 뭐 특유의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물가는 계속 치솟고 청년 실업도 장기적으로 계속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낮아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불만도 어느 정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반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가 이런 아베노믹스가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되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바이든 정부도 상당히 많은 욕을 먹고 있고 세계가 전반적으로 좀 지금 많은 양의 통화량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의를 표하고요.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좀 2022년에 암살이라뇨.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일단 뭐 안 좋은 이야기는 앞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22년 2분기 로드맵인데 결국에는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나온 게 딱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에 언급이 되지 않은 것 중에 나온 게 있었나요? 지금 갑자기 또 방송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가장 기대했던 게 이제 메인넷은 누구나 다 기대를 할 부분이고 저는 여기 그 NFT 마켓플레이스를 되게 좀 기대했었거든요. 생각하고는 다르게 모바일 쪽이 더 이게 승부수를 많이 띄우는 것 같아요. 3분기까지 저희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만약에 진척 사항들이 완벽하게 구비가 된다면은 3분기에는 정말 많은 양의 정보들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때 되면은 저도 할 얘기가 엄청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분기에는 뭐 에코펀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게임 프로바이더 기타 등등 로드맵들이 나왔었는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려면은 이 메인넷이 일단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그 클로즈 베타 쪽에서 이제 완벽하게 끝나고 NFT 마켓플레이스가 드러난다고 해도 그 메인넷이 없기 때문에 가스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마 이들이 오픈이 되면은 메인넷도 조만간 오픈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때 말했던 것들 3분기로 밀렸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거를 펼쳐보려면은 결국에는 커버에는 바이프로스트 메인넷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메인넷 기점으로 모든 것들이 다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1분기, 2분기의 결과물들은 실질적으로 3분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홀더로서 상품들을 직접 쓸 수 있다. 그렇게 한 번 더 리마인딩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마켓플레이스가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저는 일단 클로즈 베타 테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테스트 해보지도 못했고, 설령 테스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NFT 마켓플레이스는 그렇게 뭐 제가 잘하는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쓰고도 이게 편한 건가? 이게 좋은 건가? 아쉬운 점은 뭘까?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할지 못할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글도 몇 개 이제 막 올라오는데 읽어보니까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이 NFT 마켓플레이스를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요. NFT를 궁금해하시면은 오픈시를 먼저 들어가지 않을까. 거의 NFT 쪽에 아마존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요. 그 외에 이제 마켓플레이스에는 뭐 이제 플레이랩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엔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 NFT 마켓플레이스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독점을 한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는 거지. 그러면은 비몰은 마켓플레이스에서 과연 경쟁력을 가질까라는 질문은 커뮤니티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과연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코어적으로도 바이프로스트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느냐, 얼마나 안정적이고 빠르냐, 이런 것들이 아마 관건이 될 텐데,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오픈을 하게 되면은 그때 써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안정성이나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런 기능을 확실하게 할 거고, 이를테면 이제 멀티체인 덱스까지 나오게 된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느 체인에서 NFT를 사고 그것을 다시 환전을 해서 또 이더리움으로 옮기고 그걸 다시 거래소로 넣어서 원화로 환전을 하는 그런 굉장히 무지막지한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최소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바이프로스트의 솔루션이다 보니까 이 마켓플레이스도 그쪽의 일환으로서 잘 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 어떻게 보면은 2분기에 대장이었을 텐데 나왔다면은 이것도 이제 클로즈 베타로 전향이 되었습니다. 더 완벽성을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갑 안에 덱스를 넣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멀티체인 덱스가 저는 따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모바일 월렛하고 같이 기능을 함께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토스를 보면은 토스 하나 딱 켜가지고 오늘은 동향이 어떻고 동태가 어떻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다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내 은행 계좌에 각각 은행들의 돈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바로 보잖아요. 과거에 이제 바이프로스트가 추구했던 바가 이렇게 토스처럼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솔루션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엄청난 코어의 기능이 있습니다. 코딩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차라리 서비스까지 이제 제공을 해주는 쪽으로 이제 더 많은 서비스를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토스랑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회사 측에서도 이제 그러한 모델을 갖고 계속 이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건데, 확실히 그런 모델이 바이포트 모바일이 나오면은 큰 시장성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보면은 딱 이런 거예요. 지금 토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은행뿐만이 아니라 증권도 저희가 다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더리움이 있다면 또는 BFC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컴파운드에다가 뭐 예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컴파운드 거버넌스 코인을 익스체인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모바일 월렛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항상 저장 공간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이포트 바이포트 월렛은 비트코인까지도 저장을 할 수 있고 체인을 옮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왔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편리함을 갖고 있었는데,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나오게 될 상품에서는 바이파이를 이용해서 따로 이제 수수료를 내면서 이런 은행의 업무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자 농사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선물 거래, 마진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코어는 바이프로스트이기 때문에 메인넷이 나오면은 아마 BFC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결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디파이 쪽에서는 수수료로
바이파이를 또 따로 아마 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체인 러너하고 바이파이 이런 자기들이 따로따로 내놨던 그런 기술들 있잖아요. 오울리도 마찬가지고요. 부분적인 그 특징과 기능들을 바이포트에다 한 번에 담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포트 안에는 거래소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파이도 있는 거고요. 또 NFT 기능도 여기다 한 대 이제 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한 체인러너 같이 이제 스마트한 기능도 여기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딱 열고 기능들을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토스랑 똑같은 게 아닌가,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 토스 UI UX처럼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곧 클로즈 베타가 시작이 될 거고, 그 후에 아마 한 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길면은 뭐 2달 이상 장기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3분기 안에는 이런 괜찮은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홀더 입장에서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하고, 안 그래도 뭐 BFC 갖고 있고 바이파이도 갖고 있는데 너무 편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데, 홀더가 아니신 분들도, 그리고 한국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이 프로젝트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거 한번 맛들리면은 계속 쓸 수밖에 없지 않나, 한 번 쓰면 못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총집합한 상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이제 CBT 신청을 했는데 이거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관심이 많이 갑니다. 마지막은 이제 주디님이라고 텔레그램 쪽에서 커뮤니티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유튜브도 하시더라고요. 바이프로스트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따오셨어요. 실제로 회사까지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소소님 그 마케팅 총괄하시는 분이나 기타 이제 직원분들 인터뷰도 따오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한번 회사에 막 방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홀더로서. 왜냐면 그 내부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제가 투자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컨텐츠를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고 편집도 잘 하셔가지고 재밌게 봤습니다. 혹시라도, 아마 대부분 다 보셨겠지만 혹시라도 그 영상을 놓치신 분들은 지금 한번 유튜브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들의 그 비전을 엿볼 수 있었고, 회사 내부도 구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약 대리만족도 이제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요. 뭐 해킹에 대한 이야기가 있긴 한데 그거는 아예 그냥 영상 하나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요약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괜찮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